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강남 아파트를 10만 원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웃으면서 넘기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한 현실이라면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조용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 토큰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자산 토큰 없는 미래는 없다는 그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식도 사고 ETF도 사봤는데 정작 진짜 돈이 되는 자산,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 대형 상업용 빌딩, 희귀 예술품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내 세계 얘기가 아니었던 적 있으신가요? 수억, 수십억이 기본인 자산들. 일반 직장인이 평생 모아도 살까 말까 한 것들. 근데 이 책은 말합니다. 그 장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100억짜리 빌딩을 블록체인 위에서 1000만 개의 토큰으로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토큰 하나의 가격이 1000원이 됩니다. 대학생도 사회초년생도 커피 한 잔 값이면 그 빌딩의 지분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내 지분만큼 자동으로 내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이 이야기하는 자산 토큰화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크립토는 결국 투기 아니야? 실체도 없는 숫자 게임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프랭클린 템플턴 들어보셨나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2021년에 미국 공모펀드 최초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해 거래 처리와 지분, 소유 기록을 온체인에 올렸습니다. 위즈덤트리는 2023년 토큰화된 국제형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때 비트코인을 향해 그건 쓰레기야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그가 2025년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펀드를 직접 출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바뀌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기업들이 새 기술을 채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은 훨씬 더 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자산 토큰화를 글로벌 금융 패권을 재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미국은 어떻게 세계 질서를 유지했나요? 군사력과 기축통화, 달러의 지위로 유지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선택한 새로운 무기가 있습니다. 토큰화된 국채와 디지털 달러입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장벽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세계 각국 사람들의 저축과 투자를 미국 금융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터키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도 나이지리아에서도 자국 통화가 폭락하면 사람들은 안전한 달러를 찾습니다. 그 달러가 이제 스마트폰 안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달러의 제국이 물리적 국경을 넘어 디지털 세계로 확장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가격이 안정적인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이 책은 이것을 달러의 네 번째 형태라고 표현합니다. 금화에서 지폐로, 지폐에서 은행 계좌 숫자로,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위를 흐르는 코드로. 이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 같은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생활통화로 쓰이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없이도, 환전소 없이도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달러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자산 토큰화라는 혁명이 단지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 무역, 공급망 금융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흑자 부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매출은 올라가는데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기업이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60일, 90일 뒤에 받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직원 월급, 원재료 구매, 이걸 다 현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이 구조 때문에 망합니다. 이 책은 이것을 인보이스 토큰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납품업체가 발행한 인보이스를 토큰으로 만들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즉시 유동화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회수 기간이 60일에서 하루 이틀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미 글로벌 금융 거인들이 실험하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으로 가볼게요. 부동산입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 이 책 7장 전체가 이것만 다룹니다. 토큰화의 논리대로라면 강남 아파트를 소수점 단위로 쪼개 누구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권리의 기록 자체가 자산의 본질입니다. 장부가 이동하면 소유권이 이동하죠. 그런데 부동산은 다릅니다. 땅이랑 건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은 개인이 선언한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가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등기입니다. 블록체인이 아무리 완벽하게 거래 내역을 기록해도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부만이 법적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블록체인 기록은 사본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강남 아파트 토큰화는 불가능한 걸까요? 이 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규제와 세무 통합 분석, 리츠와의 비교, 경제적 리스크까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섭니다. 강남 아파트라는 욕망의 성체가 토큰화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부의 민주화인가? 아니면 자본의 새로운 침투인가? 소수가 독점하던 자산을 대중에게 열어준다는 것은 정말 평등의 실현인가? 아니면 더 정교한 형태의 자본 게임인가? 그리고 이 책은 한국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은 제조업과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발휘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에서는 어땠나요? 폐쇄적인 논리로 운용해왔습니다. 자산 토큰화가 만드는 표준화 경쟁과 금융 인프라 재편에서 한국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요? 이 흐름에서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저는 이 책의 저자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습니다. 기술 설명서를 쓴 게 아닙니다. 투자 가이드를 쓴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의 진짜 메시지는 이겁니다. 화폐의 문법이 바뀌고 있다. 기득권이 독점하던 부의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이 균열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이고 누군가에게는 체제의 심장부로 진입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 당신은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저자 오태민은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이름입니다.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겸임 교수이자 오테버스 대표로 EBS에서 공영방송 최초 비트코인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크립토와 글로벌 금융질서를 연구하는 진성훈, 박수은, 그리고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석사과정의 김유정, 손혜민이 함께 썼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이 결합된 이 책은 단순한 크립토 입문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뒷부분에서 저자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강남 아파트 토큰화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인가요?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 금융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책을 직접 펼쳐보셔야 합니다. 이 책은 2026년 4월 24일에 거인이정원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분량은 352페이지이고 경제경영 분야 재테크 금융 장르입니다. 추천 독자는 이렇습니다. 크립토에 관심은 있지만 기술보다 경제적 의미가 궁금하신 분, 부동산이나 주식 외에 새로운 자산군을 찾고 있는 투자자, 금융업이나 핀테크 분야 종사자로 디지털 자산의 파급력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그리고 강남 아파트로 대표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궁금한 모든 분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오시면 이런 책 리뷰와 경제 트렌드 영상이 계속 업로드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산 토큰화, 여러분은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거품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